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 창의 오원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수도권 썰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시사토론 창에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 4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충청북도 투자유치국 혁신도시발전과장 나오셨습니다.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맞은편에 박진강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팀장 나오셨습니다. 김명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영지원처 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오늘 나오신 분들 키워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박사님, 어떤 키워드 들고 나오셨죠? 저는 키워드를 한 글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길이라고 하는 키워드이고요.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 제목의 입장을 조금 차용해서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아직 가지 않은 길이다. 이런 측면으로 규정을 했고 오늘 이런 입장에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김민정 과장님,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죠? 네, 저는 딜레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전 정부에서도 발표한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 한 번 무산된 바가 있고요. 현 정부 또한 지금까지 명확한 이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택해야 할 길은 2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도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딜레마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번에 박진관 팀장님,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죠? 네, 저는 지지부진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되었고 이제 현재 혁신도시들이 정주여권 조성과 인프라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완성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2차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발표가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차원에서 지지부진으로 선택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엔 김명진 부장님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학수고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좀 어떻게 보면 주춤한 신도시의 성장에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인근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같은 업무에 유관되어 있는 업무 협조를 이뤄낼 수 있다고 한다면 도시 성장에 수반하는 어떤 편의와 기회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방 이전 10년이 넘은 우리 지역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대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다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1기 혁신도시 정책,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김민정 과장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혁신도시라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 지역에 조성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이 협력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인데 우리도의 경우에는 1차 이전에서 좀 아쉽게도 공기업이 배제된 교육 연구기관 위주로 입주하면서 도시 육성이나 연관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인구 2만에 혁신도시는 8개, 전체 10개의 혁신도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것만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에 대한 분산 효과도 있었고 예. 국가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으네요. 이번에는 김명진 부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집값 그리고 불편한 어떤 교통 여건 같은 것들, 그리고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혁신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다 느끼고 있는
현 실태이고요. 충북도와 음성군, 진천군에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만들어가는 현재 진행의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홍성호 박사님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아쉬움 속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인구의 이슈인데요. 혁신도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에 인구댐이 생겨났고 특히나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약 반세기에 걸쳐서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동안 딱 3회에 걸쳐서 수도권 인구가 실질적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해가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 이렇게 3년인데 이 시기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이전을 했던 그 시기와 정확하게 겹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인구 분산을 가져왔던 유일무이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정책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과오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정책이 성공했다는 기조 아래 작은 과오들을 극복하는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관 팀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그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시점을 어느 정도 지연시켰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전국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지방소멸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거나 완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 두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각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세종지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좀 상징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없었던 게 사실인데 이러한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할 때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수도권에 잔류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수도권 종전 부지에 연수원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구 집중 유발 시설들로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2차 이전을 앞두고 이런 문제들은 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야 정책 목표와 정책 일관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지방 소멸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데는 네 분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적으로 연관된 공공기관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지역 발전을 좀 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도시 규모의 성장에 따라서 거기 그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 교통 여건 등이 확충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이라든지 근로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부분들 조속히 좀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홍 박사님 어떻습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 이유. 저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관보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저자가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고요. 그 계획 보고서 안에 어떤 기관이 언제까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한다라는 기본 원칙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했죠. 그 보고서의 후반부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평가를 거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계획 보고서와 함께 동시에 제정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름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현행법 제25조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을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계획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주 당연한 것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그래서 역으로 질문을 다시 해야지 될 것 같다.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주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 대해서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과장님 뭐 필요한 이유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이후에 지방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공기관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편의,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연계 육성할 만한 명확한 사업군이 없는 관계로 충청도의 특화 산업 중 하나인 에너지 분야를 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 산업단지에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데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이전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잔류공공기관이 한 151개 되는데 그 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가 균형 발전이나 그리고 성장 동력을 지방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앞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관련법에 따라서 2차 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수도권 인구가 2019년 말로 50%가 초과된 상황이고 이제 비수도권 지역들은 대부분 지방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이러한 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역대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역대 정부에서 균형 발전 정책을 같이 추진하면서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수도권 중심의 성장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은 정책 일관성에서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현재 이제 인구가 50% 수도권 인구 50% 넘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이제 수도권 표심이 이제 50%가 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역대 정권들이 뭐 각종 선거에 앞서서 이제 수도권 중심의 성장 개발을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이번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관점에서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돼서 뭐 인구를 반전시킨다던가 제대로 추진될 여지가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좀 충북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란 말이 있죠. 이제 충북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충북의 각 시, 군이 잘 살아야 충청북도가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충청북도가 이전을 바라는 기관이나 기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서 여기 계신 홍성호 박사님과 함께 연구 용역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대전제는 저희 큰 원칙이 있습니다. 1차 이전의 형평성 부재를 꼭 감안해서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를 첫 번째로 하고 싶습니다. 저희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저희는 공기업이 없는 그 준정부기관만 이전된 상태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관산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관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혁신도시 육성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2차에는 꼭 공기업을 배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저희가 1차 이전 기관인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지역 대표 산업인 에너지 분야를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분야 육성과 그리고 세계적으로 필수 과제인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선수촌과 연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스포츠 종합 행정타운을 만들 수 있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꼭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 팀장님 어떻습니까? 충청북도에 특별히 유치해야 하는 어떤 공기업이나 기관이 있을까요? 지역 간 유치 경쟁 과열을 이유로 지금 2차 지방 이전이 미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뭐 어떤 규모로 이제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 정도로 발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나 연구원별로 논리를 개발해서 유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진 부장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차로 이전된 거죠?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2차 이전과 관련해서 충청북도에서 특별히 유치할 뭐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면 해주시죠. 뭐 저희가 어느 기관이 좋겠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해당 기관이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 가스안전공사 입장에서 산업경제 유형의 그런 기관들이 같이 저희 그 공사와 옆에 같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옆에 같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같은 산업 유형군이 아니라도 되게 또 다양하게 그런 그 공공기관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또한 있습니다. 네, 홍 박사님 뭐 주제에 대해서 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김민정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기관, 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매우 중요한 기관이고 아마 이전에서 온다면 충북 내에서 새로운 신사업들을 같이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마련될 거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일전에는 지금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유치 전략을 좀 짜고 있는데 차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으로 새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 유치 이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컨대 21대 국회에서 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에 대한 건이 입법화 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입법이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충북혁신도시의 경우에 국립소방병원이 있고 작년도에는 글로벌 시험인증 산업 지역특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국립소방산업진흥공단과 매우 연계성이 큰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거죠. 22대 국회가 막 개원을 한 참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공공기관의 설립을 입법화하고 이런 기관들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전략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덧붙여 드립니다. 예, 박사님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볼게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우리 공공기관 이전에 바이블은 2005년도에 정립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 계획 안에 6가지 항목으로 이전하는 기관, 이전하지 않는 기관들을 남겨두고 있는데 수도권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기관들 이런 것들은 수도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수도권의 매립지를 관리하는 공단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 안에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석연치 않은 기관들이 아직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기관들은 2005년 당시에 차제에는 반드시 이전을 한다라는 기준 원칙을 정립을 했던 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2005년도에 수립된 원칙들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재평가를 거쳐서 이전을 하자라는 입장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송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쪽으로 특화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약청이나 질병관리본부들이 들어오면서 그와 연관된 유관기관들이 따라서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오송은 그쪽 분야, 복지나 바이오 분야의 연관 기관들이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오 생명 단지 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더 들어올 만한 기업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기업은 여전히 저희 그 투자 유치도 하고 있고 경자청에서도 노력하고 있어서 아마 뭐 좋은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하는 그 의사 과학자 육성하기 위한 오송 캠퍼스도 조성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그와 다 연관된 연관 산업군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과학자들을 육성하고 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R&D 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하는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틀이 있는지 이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 딱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원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원칙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이전할 때 그 기관의 특수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별 이전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기존 혁신 도시로 가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사님 뭐 어떻습니까? 이전 장소에 대해서? 현행 법에
혁신도시 구역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장소가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인구 감소 지역 등 타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보자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다라는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 법의 이전 기관의 특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혁신도시 구역 외로 이전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는 거고 우리 충북 11개 시군이 있는데 혁신도시가 없는 구역이 이제 9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9개 지역에서는 본인 지역의 특수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연계해서 매치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기업군을 찾아서 유치하는 노력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난 5월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우리 박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좀 과정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국민들께 공약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를 거쳐서 국정과제로 이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담긴 것이고요. 이제 그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23년도 업무 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담겼냐면 이제 23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계획을 마련한 후에 하반기에 신속히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담긴 것인데요. 이건 되게 긍정적으로 저희는 그때 봤었는데 이게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역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걸 22대 총선 이후로 넘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대 총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의 뭐 발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 그럼 2023년도 국토부 업무 계획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뭐 수반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정책 공약이 후퇴한 거라고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저희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고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정책과 공약이 후퇴를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내후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우려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대선 공약이었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걱정이 큰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좀 그 대통령님의 그 전문을 좀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현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는 현재 지방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 발언이 묻지마나 나눠먹기식 1차 이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공기업이 배제되고 또 나주나 이런 쪽에는 어떻게 한전이라든지 큰 이제 대규모의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이 이전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좀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전을 해야 된다고 강조한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지역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거든요. 분명히 그것이 주춧돌이 됐고 다시 한번 대들보를 올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지역에 그 특성 있는 이제 1차 이전을 하면서 각 혁신도시마다 특별한 연관 산업군이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런 산업군과 맞춤을 할 수 있는 제2차 공공기관이 이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명진 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 지자체 간 유치가 좀 과열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그 인구가 지방 분산 효과도 미미한 상황, 그리고 주변 소도시로의 어떤 인구 소멸, 가속화, 또 수도권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그 지방 이전 그 기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아마 1차 지방 이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아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신성장 그 거점 육성의 정부 정책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 이전 기관이 또 지역 사회에 그 공헌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들, 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혁신도시 주변으로 어떤 그런 낙수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그 지방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효과는 좀 크다, 기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충분히 좀 조율을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좀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에 우리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라는 부분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시점으로 보면 올해가 2024년이고 2년 후에 다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2년 후가 2028년인데 2028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 준공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9년에는 세종에서 국회의사당이 열리는 시대가 오고요. 불과 짧은 시간 사이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열리는데 국회 세종의사당이 홀로 개원하지는 않을 거다. 이 시점을 전후로 분명히 여러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동반으로 추진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긴 호흡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시기를 좀 맞아가자 이런 생각을 전달을 해봅니다. 네, 박 팀장님, 아까 이제 다가올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지방선거랑 이 공공기관 이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수도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양 정당에서 이제 매번 선거 때 수도권 승리가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대규모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런 정책을 선거 앞두고 하기엔 조금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이 그 정치적 결정이 어느 정도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때 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지난번 대선 앞두고서 김포시, 서울시 편입? 네.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홍 박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수도권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은 할 테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거는 인구 1,000만 명의 도시에서 공공기관 몇 개를 빼올 때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비해서는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여러 전국에 있는 도시들이 요구하는 지방의 염원,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달라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아마 정치권에서는 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 공산도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인구 소멸 문제 등 비수도권의 현안을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정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그 충북 혁신도시는 타 그 지역의 혁신도시와 다르게 배후 도시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데가 청주로 한 40km 가량 떨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특징 등을 감안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좀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공공기관의 젊은 직원들이 가족 동반한 이주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드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형 병원 유치라든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들 공동주택을 많이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특목고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많이 좀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최소한 그 혁신도시 내에서 이주를 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같이 그 공동으로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뭐 소비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그 노력들이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진관 팀장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충북에서?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충북 혁신도시 이제 배후 도시가 잘 형성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이 좀 활발한 혁신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뽑으면 이제 수도권 규제에 밀려나서 이제 수도권 인접 지역인 진천 음성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줄비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 이런 점도 같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희가 다만 그 충북 혁신도시가 수도권과 인접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덕을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에 있는 것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수도권과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어서 이제 이주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는 같이 좀 함께 고민하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관심 있게 또 보아야 될 부분이 10년 정도 벌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혁신도시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이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이 대덕연구단지가 만들어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50년이 지난 거죠. 대덕연구단지가 만들어지고 많은 연구원들이 대전으로 이주를 해갔을 때 은퇴 후에는 나는 반드시 서울로 돌아가겠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분들이 그 지역의 지역민으로 다들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이라는 환경을 보면 정주 환경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대도시답게 좋은 편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의료적 환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실버케어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의료의 환경들이 매우 중요한 은퇴 후 정착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충북혁신도시에 마침 국립소방병원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국립소방병원과 함께 우리 은퇴 후에도 지역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버케어의 환경 이런 걸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충청북도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정 과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배후 도시가 없는 그런 농촌 지역에 설립하다 보니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가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점수가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특히 교통 환경 분야와 의료 서비스 분야가 제일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이 두 개의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 교통 분야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광역철도가 화성 동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혁신도시를 거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할 수 있는 철도 계획을 국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해서 내년 7월, 25년 7월이면 임시 시범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12월이면 개원을 합니다. 예. 그 국립소방병원은 전국 유일하게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9개 과목 중에서 특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포함돼 있어서 기존의 혁신도시에 계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전하시는 공공기관 직원분들한테 의료 서비스가 아주 원활하게 될 거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명진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저희가 좀 낮은 거는 저희도 맞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가 수도권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는 가장 좋은 메리트인데 그거 안에서 머물게 할 때는 가장 힘든 메리트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이 가깝다는 게. 근데 여하튼 저희도 그 가족 동반 이주율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그런 근무나 정주, 그다음에 그 주거 환경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쯤이면 오랜만에 혁신도시 안에서 LH에서 사업을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혁신도시 옆에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이 26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지중화 사업과 마무리가 될 즈음에 혁신도시 인근 주변에도 공동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촌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군 지역하고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용역 결과가 11월쯤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박진관 팀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국토부의 입장이 11월 말에 연구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뭐 발표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그 전까지 뭐 지자체에서는 그 유치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좀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할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을 예.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역에서 뭐 민관정 같이 이제 공론화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2차 이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좀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예, 홍 박사님,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박 팀장님은 공론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근거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단행한다. 이게 바로 2005년도에 우리가 바이블로 생각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마무리 말이 되는데요.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성과평가 보고서는 이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주기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보고서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매우 중요해진 어떤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결과들로 이어질 공산이 지금 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혁신도시의 충북 혁신도시의 작은 한계점들 이런 것들 이제 극복하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드는데 뭐 대표적인 부분이 아마 혁신도시 구역 안으로는 지금까지 노력을 통해서 파급 효과가 생겨나는 데 이제 기여를 해왔지만 혁신도시 구역 외로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충청북도 전역으로 파급 효과가 미치는 영향들이 조금 부족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들을 거쳐가면서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에 입각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전략들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진 부장님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저희가 7월 중순경에 충청북도와 음성군, 진천군 합동으로 정주여건이나 편의시설, 그다음에 교통요건 개선 등 포함하는 생활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공청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아무래도 충북도의 노력이라든지 음성군, 진천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도 입장에서 또 우리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도정에 피드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우리 직원들에게 또 그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알려내고 그다음에 우리 충북 혁신도시가 이렇게 발전해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11개 공공기관 그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충북 혁신도시가 발전해 가는 그 과정에 그 작은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번 충북 우리 김윤정 과장님 그다음에 그리고 음성군 진천군에서 같이 합동으로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저도 우리 직원들 많이 모아서 그런 부분에 토론회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성호 박사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네.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도시계획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도시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이제 도시에 대한 찬사일 텐데요. 2010년에 나대지 상태의 벌판의 혁신도시였고 2014년에 첫 주민이 이주를 해왔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니 상점벽해한 도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일개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죠. 이 애초에 가졌던 우리의 마음, 국가균형 발전의 정신을 실천하는 공간이 바로 혁신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북도민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충북혁신도시 혹은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연결되는 발판이 될 수 있게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함께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진관 팀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지역 간 유치 경쟁 과열을 이유로 좀 연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것이 그 공공기관의 지역에 분산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부가 그런 갈등을 얼마나 최소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정책들은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취임 2주년이 지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후반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올해 이제 11월 말에 연구용역 평가가 나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기관들을 이제 지방 이전하겠다 이 정도 발표하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과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늦어진 만큼 꼭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담당하는 과외 과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과 지역 정치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저희 수도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검색하면 희망 고문이란 단어가 연달아 검색됩니다. 그동안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애타게 기다렸는데요. 올 하반기 관련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논의가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청북도가 할 일은 이전 발표가 나기 전에 공공기관의 사정을 미리 확인하고 경쟁력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일 겁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